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매치로. 일단 어제 막 엄청 좋아 보였던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잘 먹었어요. 부주력까지도 좀 들어와 줘가지고. 어딨냐 어제 거 이건가? 이게 제가 좀 배당각 라인업 보고 올려드린다 했었는데 이게 배당이 바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4시 반인가? 4시 한 20분? 그때 올렸는데 배당이 5시 정도에 바뀌었어요. 삿포로 경기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 멤버십도 다시 게시글 좀 늦게 못 찍으신 분들 해가지고 올리고, 뭐 표도 이제 다시 이렇게 뭐 어떻게 찍어라 말씀드렸었는데, 뭐 도쿄로 갔어요 결국에. 저는 뭐 삿포로 가시마로 찍었었는데 못 찍으신 분들 좀 계신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이게 업로드하고 30분 있다 바뀌니까 또 퇴근 못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도쿄가 라인업 쪽으로 후쿠보다 훨씬, 후쿠가 던졌어요 라인업을. 그냥 수비만 하고 어떻게 한 골 정도 한 다음에 아니면 무 띄우거나 한 골 그 정도로 이제 맞고 홈에서 승부 보려고 라인업을 나왔거나 아니면 뭐 홈에서도 버릴 수도 있는, 진짜 걔 던졌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력을 도쿄 승이랑 엮어가지고 또 잘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것도 들어와줘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 거는 잘 맞고 바뀐 게 안 맞으면 또 이게 좀 애매한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진짜 좀 걱정했는데 라인업이 진짜 신박하게 나와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고. 잠시만요. 어디 갔어 이거? 됐다. 해달 형님 어서 오세요. 다행이고, 뭐 농월이나 뭐 여차 그냥 뭐 틀린 게 없잖아 어제는. 전 경기 그냥 다 맞췄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알람을 안 꺼놨네. 됐다. 그 뭐야, 도쿄 같은 경우도 딱 햄무 떴고, 우라바도 결국에 뭐 우라가 간바보다 라인업이 약하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뭐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뭐 딱히 뭐 라인업 때 코멘트 없었잖아. 어차피 뭐 수비로 승점을 경기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무가 좀 더 뜰 줄 알았는데 뭐 이겨버리더라고요. 뭐 어쨌든 한 골 받고 그냥 수비해서 이겼고, 삿포로 경기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삿포로 수비가 좀 그거 해가지고 마리너스가 공격 찬스가 많았는데 뭐 마리너스 퇴장당해가지고. 근데 저 경기는 제가 어제 적중 게시글에도 말했지만 좀 판정이 뭔가 좀 이상했어. 제가 보면서 나는 뭐 삿포로 프레넬 갔으니까 심판 고마웠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 나긴 해가지고 좀 먹었는데 좀 찝찝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고야 가시마는 뭐 예상대로 가시마가 나고야의 수비적인 실점, 뭐 언더보다 프레임이 좋아 보인다 했는데 딱 1대1. 그리고 몰타 뭐 그렇다 치고 뭐 캐나다 오버까지 잘 해줬던 날이고, 오늘 뭐 A매치는 갈만한지 안 갈만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 이 A매치가 사이즈 재기가 제일 힘들어. 왜냐면은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공을 차잖아요. 뭐 동기부여자시고 간에. 그러니까 뭐 팀원들의 호흡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뭐 어떤 애들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애들은 갑자기 떨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쉽사리 되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분석하기 좀 쉽지 않고, 제일 A매치가 분석하기 어려운 점은 국가대항전 특성상 약간 데이터보다도 한두 명의 개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축구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리그들도 국가대항전은 유독 그냥 한 새끼 뭐 원맨쇼나 뭐 이런 걸로 막 핸디랑 막 이런 게 다 갈려버려. 어느 봐도 그러고 뭐 경기를 막 못해도 그냥 한 새끼가 그냥 넣으면은 뭐 종종 리그에서도 그러긴 합니다만, 리그보다 그런 빈도수가 많아요 국가대항전이.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막 존나 미는데 막 결국 골 못 맞고 막 0대0 뛰거나 막 이런 경기들도 진짜 막 엄청 많아.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3월 달에 체코
체코한테 한번 대였던 일반승이었는데 슈브레 그때 어디랑 했는지 기억도 안. 몰도바였나? 와 90분 내내 패던 이제 골대 맞추고 찌꺼리하고 못 띄우고 그런 경기들이 빈도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막 표면상으로 좋아 보이는데 막상 경기 까보면은 뭔가 개판이고 이런 경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와가지고 좀 어려운데 뭐 어쨌든 시즌 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기는 해. 6월달에 이 매치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 사실. 그때 시즌 끝난 타이밍이어가지고 지금은 시즌 뭐 중이고 해가지고 딱 봤을 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약간 요 정도 느낌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볍게 한번 또 MH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할게 형님들. 왜냐면 디테일하게 하는 분석이 제가 J리그나 이런 건 자신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실제로 그렇게 경기 결과 내용이 상당히 최근에 특히 많이 나왔고 MH인데 디테일하게 하면은 형님들이 제 분석이 현혹이 될 수 있거든요. 빨려 들어가잖아. 그럴싸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그래가지고 최대한 뭐 분석은 뭐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근데 뭐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자흐스탄 대 핀란드. 이게 A매치가 뭐 다들 당연히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A매치랑 뭐 유로 예선, 그러니까 일반 A매치랑 아이씨 옆으로 가 있냐, 또 유로 예선 그리고 뭐 월드컵 예선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요게 뭐 그 남미 그 아메리카 쪽 그 네이션스컵이랑 뭐 네이션스컵은 제가 패스할 거라 뭐 건너뛰고 그래서 뭐 다 표시하면서 갈게요. 요거 유로 예선입니다. 또 내년이죠. 2024 유로 예선이고 뭐 H조 현재 이제 약간이 아니라 이변이게도 지금 이게 핀란드랑 카자흐스탄이 1, 2위예요. 2조에는 이제 뭐 덴마크라든가 뭐 슬로베니아도 있고 나름의 그 동유럽 내지 뭐 북유럽 강호들이 포진돼 있음에도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랑 핀란드가 1, 2위를 지금 순위를 유지했는데 뭐 4경기 정도 했고 핀란드가 1위 3승 1패 카자흐스탄이 참 덴마크 잡았죠 저번에 2위 3승 1패 그것도 지고 있다가 마지막 2대0으로 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PK 한 골 넣고 중거리 원더골 한 골 넣고 마지막에 헤딩골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한 10분 만에 3골 박아서 역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감독 교체를 했어요. 이전에 이제 A매치를 분석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감독 교체 이후에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흐름에서 뭐 덴마크도 잡았고 직전 경기는 이제 또 원정에서 북아일랜드 상대로 뭐 사실 솔직히 북아일랜드 잘 못하는데 뭐 카자흐스탄 전력에 비하면은 또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또 승리까지 챙겨가면서 뭐 첫 경기 이제 슬로베니아한테 홈에서 2대1로 진 거 말고는 지금 뭐 3연승을 또 달리고 있는 타이밍인데 기본적인 전력은 일단은 핀란드가 조금 더 낫습니다. 핀란드가 이제 그래도 카자흐스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유럽 쪽이나 이제 가락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푸키 같은 애들 또 그 뭐야 또 메시랑 같이 뛰는 뭐 로버트 테일러 이런 애들도 메시가 오고부터 또 폼이 살아나는 부분들 공격진에서의 좀 힘이나 아니면은 또 여기 좀 끝물인 애들이 좀 이제 푸키나 뭐 흐라데키 이런 애들은 사실 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유로가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팀의 좀 단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메시도 아르헨티나 딱 월드컵 할 때 딱 무장해갖고 우리 메시 우승시킨다고 갔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또 그 불태우는 그런 느낌의 지금 상황이고 카자흐스탄은 뭐 말씀드린 대로 그 감독 교체 이후에 흐름을 상당히 많이 탄 상황인데 카자 같은 게 어쨌든 주전 사이드백 쪽에 이제 한 명 주전급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핀란드는 하칸스라고 사이드 쪽 공격하는 놈이 있는데 뭐 주전 로테이션급이에요. 얘가 좀 컨디션 부상 복귀는 했는데 뭐 이번 경기 가능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뭐 카자흐스탄 홈 인조잔디예요. 인조잔디 구장이고 그나마 뭐 핀란드 입장에서 다행인 부분은 뭐 핀란드도 북유럽 팀이잖아요. 북유럽 팀들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잔디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 노르웨이 쪽도 그렇고 뭐 상당히 인조 잔디를 좀 많이 쓰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뭐 일반 그 동유럽이나 뭐 서유럽 요쪽에 비해서는 인조 잔디에 대한 내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뭐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거 카자가 이기면 4연승이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감독 교체 이후에 조금 매서워진 거는 분명 맞는데 감독 교체 이후 성적이 상당히 좋아. 아마 작년 언젠가 바꿨던 것 같아서 작년 초인가? 가끔씩 하니까 가물가물하네 이게. 바꿨던 것 같은데 아무리 카자가 지금 흐름이 좋아도 4연승은 조금 빡세다 사실. 핀란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강하게 무장을 해온 상태고 카자흐스탄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로 예선을 뚫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감독 좀 치고 좀 운도 좀 따라주고 좀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핀란드는 이번에 우리 어떻게든 뚫자 이거예요.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사실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카자흐스탄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핀란드는 야씨 우리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핀란드가 사실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그렇게 쉬운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배팅한다면은 저는 무승부의 핀란드가 좀 지지 않는 사이즈에서 좀 배팅이 좀 낫지 않나. 이게 좀 승무랑 무승부의 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치고 뭐 좀 배팅하는 것도 솔직히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핀란드도 3일 뒤에 이제 덴마크와 홈 경기가 좀 잡혀 있고 뭐 요런 일정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마행까지 카자가 흐름이 어쨌든 좋잖아요. 마행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일정도 다음 경기를 당연히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마행보다는 그래도 햄무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햄무로 봤습니다. 보험 치기에는 좀 배당이 좀 아쉽기는 해가지고 1점 후반대니까 그래서 두 번째 리투아니아 대 몬테네그로 여기도 유로 예선이고요. 여기 G조입니다. 리투아니아는 5위 꼴등이고요. 몬테네그로는 3위 1승 1무 1패로 3위 위치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투아니아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 농구의 나라라고 지금 보여주잖아 리투아니아. 제가 약간 입버릇처럼 리투아니아 나올 때마다 이 새끼들 농구의 나라라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 농월에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리투아니아 갈았고 있잖아. 어쨌든 몬테네그로가 그나마 여기는 뭐 동유럽 팀들이 좀 많아. 요조 같은 경우에는 G조에는 뭐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요 정도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전력 자체는 세르비아가 다른 팀들에 비해 당연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꼴등에 불가리아는 사실 마탱이 갔죠. 베르바토프 이후에 마탱이 갔어. 그래서 막 요 정도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같이 붙여도 되나? 원래 옛날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거든요. 이게 나라가 이게 하나였거든. 그러다가 독립이 된 건데 이게 같은 조에 뭐 얘네가 뭐 문제가 없나 보네. 나라 사이가 원래 유로에서는 그 분쟁 국가끼리나 막 약간 그런 거 있으면은 같은 조 포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잘 뭐 합의하에 잘 떨어졌나 봅니다. 잘 모르긴 하는데 이쪽 역사는 어쨌든 같은 조에 포진돼 있고 지금 뭐 몬테네그로가 3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경기인 거는 분명해요. 리투아니아는 이 조에서 자판기예요,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판기 어쨌든 입장인데 몬테네그로가 분명한 좀 리투아니아 상대로 만약에 고전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잡을 사이즈 형님들 뭐 상당히 공격적으로 찬스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도 높고 특히나 뭐 리투아니아의 공격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의 득점 가능성이 떨어져요. 몬테가 한 골만 넣어도 이길 수 있는 경기긴 한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변수를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몬테네그로는 공격진이 일단은 믿을만한 공격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옛날에 요베티치 야 어디에 있었더라? 한 번은 맨시티에 있었고 한 번은 그 맨시티 전에 어디에 있었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아무튼 얘나 뭐 무고사 사실 조금 그래도 레벨에 있어서 좀 아쉽긴 하잖아. 무고사가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하긴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유럽 레벨에서는 뭐 좀 아쉽잖아요. 요베티치는 애초에 한물 갖고 몸 상태도 계속 부상당했다가 복귀했다가 약간 이래. 그래서 그나마 멀쩡한 놈이 이제 크리스토비치라고 요 새끼가 이제 그나마 몬테네그로에서 확실한 에이스예요. 요 새끼 레체 세리에 쪽 레체 공격수인데 벌써 2골을 넣었어. 그러니까 A매치는 항상 국가대항전은 항상 이런 에이스들 우리는 손흥민 바라보고 축구하잖아. 우리나라 딱 똑같아요. 수비할 때 김민재 보고
요 새끼가 최근에 또 몬테네그로에서 어쨌든 골 좀 올려주고 있는 것도 있고 레체에서도 올려줘서 폼이 괜찮은데 나머지 애들이 전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측면 자원이나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뭐 원래 사이드백을 보는 뭐 마루시치 라치오에 있는 새끼 지금도 라치오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요런 새끼들이 막 중간에 막 공격 사이드 공격 포진에 있고 다른 애들 형편이 없으니까 애들 뭐 얘는 뭐 톱 자원이고 얘도 뭐 몸 상태 안 좋고 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좀 몬테네그로가 수비 라인 자체는 뭐 AT 마드리드는 뭐 사비치라든가 갈아고 있어요. 미드필더진도 뭐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나쁘지 않고 다만 공격진에서는 진짜 얘밖에 없어. 좀 이게 뭔가 확실하게 좀 골을 올려줄 수 있는 자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또 이 원정 경기에서 좀 그런 경기들이 많아. 미는데 골 못 넣고 이제 울어지는 거. 찬스가 얘한테 안 오고 얘들한테 좀 가거나 막 좀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가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큰 거 한두 번 놓치면 이런 거 못 드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승을 보는 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승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거야. 진소룡님 구독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형님. 그거는 뭐 취소돼도 다음에 다시 하시면 돼요 형님. 이번 달 그 한 번 하신 거는 유지가 돼. 바로 취소가 아니야. 한 번 결제하면은 멤버십 한 번 결제하면은 그 한 달은 유지가 되고 그 한 달이 끝났을 때 이제 취소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형님이 끝났을 때 다시 그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확인도 못해. 그리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정적인 부분을 봐도 몬테네그로가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전에 봤었던 세르비아라든가 뭐 헝가리 요 팀들을 제끼려면은 다음 이 경기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 다음 경기도 또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있잖아요. 다음 경기가 몬테네그로가 불가리아랑 홈에서 붙습니다. 이거는 잡고 여기서 잡아야 돼요. 몬테가 어쨌든 뭐 사실 저는 몬테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긴 하는데 헝가리 세르비아 간다고 보긴 합니다만 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어쨌든 리투아니아가 거의 무득점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높긴 하거든. 아니면은 진짜 뭐 이변 나면 뭐 1대1 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언더 쪽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거 몬테 승 보는 거야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나는 이런 저도 좀 대인적이 많아가지고 좀 설명이 길어지는 거 형님들 이런 거 찍었다가 나 부러진 적이 좀 많아. 좀 아까 체코 얘기도 했잖아 내가. 그런 게 무섭다 하면은 언더로 돌릴 수도 있는 경기다. 이거 3일 있다 했어요. 3일 후에 봐봐 일정적이나 뭐 몬테의 또 공격 쪽에 그런 문제들 뭐 리투가 득점이 떨어진다는 부분 1대0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 막말 2대0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언더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경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A매치라 사이즈를 잘 못 재겠어. 제가 보통 이 정도 나오면은 저는 뭐 이게 더 좋아 보여 저는 이게 더 좋아 보여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석상은 그렇고 세 번째 노르웨이 대 요르단 요거 A매치입니다. 요거 형님들 요르단 이제 중동 국가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지금 유로 예선에서 상당히 위기예요. 뭐 다른 조들도 지금 만만치 않은 조들이 일단 뭐 포진해 있는 것도 그렇지만 노르웨이가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노르웨이? A존에 일단 이 A매치 둘째 치고 이거 노르웨이가 다음 일정이 이제 유로 예선이거든요. 보통 A매치 한 번 하고 뭐 유로 예선 하고 뭐 이러니까 A매치 하는 팀들은 12일에 조지아랑 홈에서 유로 예선이 있는데 각 5일 있다 하는 거죠. 5일 있다 하는 건데 지금 일단은 노르웨이가 좀 위기예요. 지금 1위가 여기 스코틀랜드고 4승이야. 그리고 2위가 조지아 1승 1무 2패 그리고 3위가 노르웨이인데 여기 스페인이 있어. 노르웨이는 이거 스코틀랜드를 제껴야 되는데 스페인이 뭐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으니까 스페인을 좀 제끼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스코틀랜드를 제껴야 되는데 좀 빡세요. 이 노르웨이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전에 할 때 홀란드가 없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1승 했을 때 키프로스랑 했을 때 이때 홀란드가 있었고 제 기억에 이때 홀란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스코틀랜드한테 끝나기 직전에 이기고 있다 끝나기 직전에 두 골 쳐먹어가지고 지질 않나? 한 번은 뭐 골 결정력 개떡이어가지고 조지아 상대였나? 묵해질 않나? 경기력은 좋아. 여전히 뭐 지금 강점에 있는 상황이고 오늘 홀란드랑 뭐 외대고로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 있어요. 요르단 그 알타말이라고 리그왕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또 봤을 거야. 몽펠리에가 최근에 뭐 와히라든가 공격자가 많이 팔았잖아. 알타말이라고 요르단 메시예요. 요르단 메시 공차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빠따가 있지. 그러니까 킥력이 좋지는 않아요. 막 손흥민처럼. 근데 이제 드리블 하나만큼 기가 막혀.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이 생각보다 지금 중동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나름대로의 뭐 A 매치에서도 뭐 세르비아 상대로도 3대2 원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중립이었나? 아무튼 상당히 좀 접전 끝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페인 상대로도 평가전에서 한 골을 기록했어요. 그 밖에 뭐 같은 뭐 중동 쪽이나 뭐 아시아 팀들 상대로는 꽤나 강한 모습. 뭐 필리핀 4대 0, 뭐 오만 만만치 않잖아 솔직히 오만 1대 0, 뭐 시리아 상대 2대 0, 뭐 쿠웨이트 3대 0, 뭐 인도네시아 1대 0. 요르단이 이 새끼 하나 지금 잘 떠가지고 그러니까 에이스야. 측면 쪽에서 드리블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특히 공격 쪽에서의 작업들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자체는 일단은 노르웨이가 이거 지금 장난질할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당장에 어쨌든 노르웨이도 앞으로 이거 뭐 유로 내년에 진출을 하려면은 뭐 남은 경기 거의 전승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수들의 좀 정신 무장이라든가 그리고 일 정도 뭐 5일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른 팀들 3일 간격이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가 사실 역배가 뜨기보단 노르웨이가 제가 볼 때 좀 진지 빨고 어느 정도 뭐 홀란드도 뭐 풀타임은 아니겠지만 뭐 적어도 50분 이상 정도 소화하고 딱 그 정도 느낌에서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챙겨줄 것 같은데 저는 핸디보다는 그래도 다득점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비 선수들을 봐도 형님들이 저도 잘 몰라 애들. 노르웨이들 아니 나 보니까 뭐 알긴 아네. 뭐 르에르손이나 뭐 오스티고르 갈아고 있는 애들이 있긴 있네요. 뭐 아예르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수비 쪽에서 속도가 느려. 하필 노르웨이들 키가 크잖아. 이 북유럽 쪽 애들은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역습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함을 항상 지금 뭐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그렇고 좀 노출해 왔었기 때문에 요르단의 이 알타마리 요 새끼가 또 한 골에 대한 최소 한 골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노르웨이 어차피 홀란드 나오거나 외대로 나오면은 뭐 최소 두 골 이상 분명히 기록할 가능성 또 이제 유로에 대한 또 진출에 대한 그런 걸 태우려면 경기력이나 결과로 또 오늘 경기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전승할 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부터 부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감안했을 때 그냥 뭐 똥배를 뭐 찍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뭐 많이 찍을 바에는 다득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요르단의 어쨌든 최근에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좀 감안했을 때 아시겠죠? 설명을 대충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스트리아 몰도바 패스하고요. 이거 A매치인데 핸디 2값이잖아. 이런 경기는 그냥 여러분들 감으로 가. 이런 거 분석 안 돼. A매치인데 핸디 2는 뭐 이런 거 뭐 차라리 뭐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데면은 뭐 그나마 뭐 분석이 되는데 오스트리아 핸디 2는 이거 도저히 분석이 안 돼. 웨일즈 우리나라도 A매치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형님들은 벌써 소식을 들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웨일즈 감독이 대한민국전에 큰 관심이 없다. 웨일즈도 지금 어쨌든 유로 예선을 치르는 국가로서 4일 뒤에 라트비아랑 또 붙거든요. 또 원정이야. 웨일즈가 최근에 또 안 좋은데 원정 경기를 또 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 뭐 할 그 때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 뭐 다른 팀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도면 솔직히 웨일즈 상대로 만만치 않잖아. 또이또이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더 세. 냉정하게 이게 원정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웨일즈보다는 세. 웨일즈 진짜 못해 형님들. 완전 마탱이 갔어 저기. 뭐 세대 교체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 뭐 베일도 당연히 그렇고 뭐 아론 램지 포함해가지고 뭐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브라이언 존슨이 뭐 어쨌든 그거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뭐 감독 인터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무조건 조금밖에 안 뛸 것 같아. 일단 뭐
힘 빼고 뭐 1.5군 내지 뭐 주전들 웬만하면 다 제외시킨다고 선발이나 뭐 풀타임에 있어서 제외시킨다는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라 사실 우리가 프렌이면은 저는 일단 다 빼놓고 클린스만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일단 없어. 근데 물론 저는 벤투도 욕했던 사람이야. 근데 벤투가 잘했잖아. 뭐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신뢰는 없는데 웨일즈에서 일단 치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라든가 당연히 뭐 또 조규성도 있고 뭐 우리 해외파들 많아요. 뭐 오연규 또 뭐 황희찬 뭐 김민재 포함해가지고 또 최근에 또 소집된 이제 헨트의 홍현석 같은 애들 또 최근에 계속 좀 황인범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황인범은 대한민국 있다가 또 트르베나로 가고 했다 보니까 이런 자원은 어쨌든 다 유로파야. 우리가 어쨌든 좀 이런 A 매치에서 우리 입장에서 좀 기댈 수 있는 조규성도 최근에 폼 좋잖아. 가가지고 황희찬도 어쨌든 득점에 있어 좀 가다만 김민재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애들은 솔직히 오히려 우리나라까지 지구 반대편 비행기 타고 오는 것보다 웨일즈면은 잉글랜드 바로 옆이야. 영국 바로 옆에 있잖아. 거기가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뭐 우리에서 일본 가는 느낌인데 오히려 체력적인 부담은 당장 이 경기에 있어서 좀 더 끌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막말로 K리그들은 뭐 진작에 날아갔을 거고 결국 해외파 애들이 경기가 더 늦게 끝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게 뭐 정배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저도 정배면은 근데 역배를 주면은 또 뭐 웨일즈가 던진다라고 하기도 했고 우리도 뭐 소집된 멤버 자체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감독을 못 믿겠어가지고 내가 지금 말이 길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풀어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웨일즈도 뭐 당장에 뭐 라트비아전을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고 웨일즈도 지금 진짜 못하고 있거든요. 유로 예선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뭐 지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제가 또 뭐 변수적으로 접근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풀라인업으로 나왔다고 봐요. 그 웨일즈가 로테이션을 돌렸어.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에 우리도 우리 홈에서의 4일인가 5일 있다 경기 있잖아. 어디랑 한지 까먹었다. 아무튼 간에 분명히 우리도 후반전에 교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주전들 대고 교체하고 막 쓰고 웨일즈도 어쨌든 경기 감각이나 맞춰봐야 될 거니까 웨일즈 입장에서도 후반전 내지 뭐 타임에 주전들 들어갈 거야. 여기서 결국에 골을 못 뽑아내면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실점을 하면서 뭐 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감독이 클린스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님들. 이게 무조건 뭐 우리가 뭐 100%뭐 프렌을 해야 되는 경기까지는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는 있어요. 우리가 못 지는 시나리오. 그럼에도 뭐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5번째 프랑스 대 아일랜드. 뭐 볼 거 있습니까, 형님들 이거? 프랑스 대 아일랜드 B조고 뭐 1위 프랑스 4승 1위 4승 아일랜드가 이제 3위 1승 2패라 아일랜드도 지금 어떻게든 또 제끼려면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아일랜드는 이미 좀 쉽지가 않아요, 형님들. 2조에 그리스 있고 네덜란드 있어요. 아일랜드가 뭐 어떻게 할 그게 안 돼.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비 쪽에 이제 베테랑인 셰인 더피 옛날에 한 2년 전쯤 브라이튼 처음으로 이제 잘한다 했을 때 지금은 브라이튼이 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잘하는 팀이 됐지만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중하위권 맴도는데 경기력은 되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브라이튼에 뛰었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2부 리그인가 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최근 계속 장기 부상에서 복귀했다라는 거 이게 유일한 그나마 수비 쪽이 센터백이거든요. 프랑스 상대로 어쨌든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위안거리고 에반 퍼거슨이 부상당했어요. 에반 퍼거슨 이제 브라이튼 공격수고 거의 뭐 차세대 프리미어리그 공격 스타라고 벌써 막 얘기하는 그 해외 쪽 평론가들 되게 많아. 그 뉴캐슬전 해트트릭 했잖아요. 이때 제가 3.5 봐봤었는데 이 새끼가 3골 박아줘가지고 그 경기 아마 보신 분들 좀 많으시지 않나? 그때 해트트릭 박은 애가 얘야. 브라이튼에서 얘 부상으로 빠졌어요. 소집이 됐었는데
갑작스러운 또 부상으로 빠지고 그 밖에 뭐 오바팸이나 뭐 칼럼 로빈슨, 뭐 패럿 같은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좀 그래도 좀 쓸만한 공격 자원들이나 뭐 그에 대한 백업 자원들까지도 지금 부상으로 워낙 많이 아일랜드 공격진들이 빠져 있다. 뭐 퍼거슨 빠진 것도 엄청나게 뭐 손실이죠. 프랑스 상대로 이제 골을 넣으려면은 뭐 이런 진짜 뭐 신성들이 한 건 해줘야 되는 그림인데 빠진 것도 그런데 그 밖에 몇몇 자원들도 지금 아일랜드 공격 쪽에 빠져 있다. 이거는 아일랜드가 오늘 골 못 넣는다는 소리야. 먹히면 안 돼요. 이건 프랑스는 아일랜드 이렇게 공격진 다 빠졌는데 얘 포함 뭐 한 3-4명이 더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이제 더피가 복귀해서 뭐 수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 느려요. 프랑스 애들 뭐 음바페나 뭐 빠른 애들 워낙 많잖아. 글쎄요 이게 뭐 4승이라 이거 못 띄운다고 프랑스가 뭐 유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뭐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뭐 장난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서는 뭐 1마에 뭐 2.5마인도 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호리너 형님 어서 오세요. 네덜란드 그리스는 좀 애매해서 넘어가고 이건 뭐 정배 찍기도 좀 그렇고 좀 뭐랄까 프렌 찍기도 조금 그런 것 같고 폴란드 페루지에도 넘어갈게요. 폴란드 더럽게 못하는데 핸디가 너무 세. 햄무나 페루지에도 프렌 쪽이 전도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폴란드 존나 못해요 형님들. 근데 뭐 페루제드를 솔직히 프렌 찍거나 뭐 하긴 좀 빡세긴 하니까 좀 고배당으로 저런 경기들은 폴란드 경기는 뭐 햄무나 아니면 뭐 아예 프렌을 잡던가 뭐 저것도 뭐 고배당으로 찍어야 돼 갈 거면은 뭐 요 정도고. 여섯 번째 체코 대 알바니아. 여기는 이제 유로에선 2조고 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 어이구야 조 상황은 체코가 1위 2승 1무, 알바니아가 2위 2승 1패, 3위가 몰도바고요 4위가 폴란드야. 어쨌든 뭐 얘들은 알 필요 없고 뭐 폴란드가 치고 올라와서 뭐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체코도 지금 상당히 유력한 상황인데 냉정하게 지금 체코가 세대 교체가 지금 어쨌든 체코는 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세대 교체를 이렇게 크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갈아고 있는 새끼들 뭐 옛날에 뭐 로시치키나 이런 다 은퇴 박았으니까 그 블라식 뭐 돌문에 있던 그 사이드 윙도 그렇고 이름도 기억 안 나다 하도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세대 교체가 잘 됐어요 지금. 뭐 흘로잭이라는 또 신성이 최근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또 치반카라라는 공격수 또 지금 레버쿠젠 아니 메넨글라드바흐에 가 있죠. 벌써 이제 2골인가 기록을 했고 얘도 이제 최근에는 국대에 뽑히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빵 뜨고 지금 또 글라드바흐 가지고 또 잘하고 있어가지고 소집이 된 건데 체코 국대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대표 기준으로 뭐 얘나 뭐 볼프스의 체르니도 최근에 폼 좋고 공격진에서의 폼은 좀 좋은데 지금 체코가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빠진 애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슈크 소집 안 됐고요. 레버쿠젠의 또 최전방이죠. 장신 공격수. 그리고 이제 바락 베로나 한창 잘할 때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때 베로나 에이스였어요. 지금 뭐 피오렌티나 가가지고 뭐 거의 주전급 로테이션 정도.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 얘는 이제 유라색이라고 또 사이드백 쪽에 핵심 자원이 있어. 얘도 좀 어린 애인데 잘해. 세대 교체 잘 돼가지고. 요런 애들이 빠져 있다. 뭐 시크는 그렇다 칠게요. 체코 지금 공격 자원들은 많으니까. 바락은 아쉬워 확실히. 체코가 그나마 좀 부족한 부분은 중앙 미들이거든요. 소체 크랄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뭐 크레이크 요 정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숫자적으로 좀 많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바락에 그리고 소우책 다음으로는 그나마 좀 확실한 미들맨이라고 좀 보여주고 소우책은 웨스트햄 그 주전 미들필더고 어쨌든 그런 측면이나 아니면 사이드백도 체코가 지금 넉넉치는 않아요. 냉정하게. 유라색이면 확실하게 체코에서 북박이 주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드필더나 뭐 사이드 쪽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알바니아가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형님들. 알바니아는 이게 뭐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알바니아가 중원하고 후방은 나쁘지 않아. 중원에도 어쨌든 뭐 그 아슬란이 이 새끼 인터밀란 약간 좀 이번 시즌 자체는 뭐 백업인데 뭐 나이도 좀 젊고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는 뭐
뭐 요런 애들이나 수비 쪽에는 다 빅리그야. 뭐 하사이, 뭐 라치오 사이드, 뭐 이스마일리도 뭐 세리에 쪽에서 상당히 뭐 붙박이고, 이스마일리가 리그왕인가? 아무튼 헷갈리네 갑자기. 그리고 짐시티, 아탈란타, 뭐 발리우도 그러고 수비 쪽은 다 빅리그, 특히 뭐 이탈리아 쪽에서 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슬라니도 이탈리아긴 하네. 여기 뭐 KD 바레도 뭐 알바니아 정도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미드필더. 이게 중원이나 수비 쪽으로 갔을 때는 전방은 알바니아가 솔직히 별로 볼 건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사이드 쪽에 에스파뇰에서 지난 시즌 되게 잘했던 우준이나 아니면은 이제 엠폴리에서 뛰다가 이제 사스로 넘어간 바이라미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근데 뭐 우준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이라미 사실 뭐 패스가 좋지 뭐 골에 있어도 가담은 안 되는데, 아니면 이제 광주에서 뛰는 아산이 공격은 조금 방점을 찍어줄 선수는 아쉬워. 좀 휘저어주는 유형이고, 바이라미는 이제 뭐 알바니아에서는 그나마 좀 골을 얘가 좀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도 스코어는 아니에요. 좀 패스나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는 애고, 아산인데 광주 사이드잖아. 딱 최전방은 아쉬운데, 뭐 미드필더나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알바니아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빌 사이즈는 되는 부분은 있어 보여서, 이것도 약간의 변수는, 그러니까 무에 대한 변수가 있어. 이건 역배 가능성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무에 대한 변수가 있어. 배당 봐봐. 역배 6.1이잖아. 무 3.5인데. 그러니까 딱 그냥 경기 분석 자체도 역배까지 뜰 만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알바니아가 어떻게 비벼가지고 무 정도까지는 가능하긴 하다라는 부분 형님들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체코가 그래도 공격 쪽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의 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크가 빠진 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공격진에서의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알바니아가 어쨌든 간에 뭐 최전방에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체코가 확실히 그래도 유리하긴 하다. 체코 승. 체코 승 보고, 다음에 7번째 세르비아 대 헝가리. 요조는 이제 G조고요. G조고 G조학 하지 않았나? 아 리투아니아 때 했지. 참. G조고 헝가리가 지금 1위. 그 뭐야 그 승점은 똑같아요. 뭐 그거만 다르지. 2승 1무. 여기도 2승 1무야. 둘이 붙었었나? 둘이 맞대결 전적이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우선이거든요. 승점이 동률이면 둘이 첫 맞대결일 거야. 첫 맞대결인데 이제 뭐 골득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뭐 올라와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인데 이 경기는 일단은 어려운 경기예요. 그러니까 선수 면면 자체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런 선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세르비아가 좋습니다. 당연히. 아니 뭐 블라우비치 일단 들어가 있잖아. 미트로비치에 뭐 타디치, 형님들 아시는 뭐 워낙 많아. 사마르지치도 최근에 뭐 세리에서 일치 월장 많이 올, 일리치, 뭐 유벤투스의 코스티치에다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밀코사 하나만 해도 뭐 헝가리가 뭐 잡을 애가 없잖아. 뭐 그나마 이제 수비 쪽에 조금 뭐 믿음직스럽지 못한 애들이 좀 들어간 부분인데, 이 두 팀은 일단 기본적으로 팀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세르비아는 약간 개인 기량에 좀 의존하는 팀이고요. 헝가리는 완전히 조직력 팀이야. 조직력. 제가 지난번에 그 헝가리 대 리투아니아, 물론 상대가 리투아니아긴 했습니다. 이때 헝가리 많이 주력이었던 것 같거든요.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때도 뭐 헝가리의 뭐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둘은 완전히 색깔이 달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가 일단 어려워요. 표면적인 전력 자체는 세르비아가 좋은데 조직력은 헝가리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마티나단 봐봐 여러분들. 마티나단 인상이나 태도 같은 거 봐봐. 뭐 울산 팬분들. 딱 그 느낌이야. 애들이 좀 집단적으로 이게 좋아. 잘 뭉치고 또 협력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이게 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좀 개인 기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로 뭉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그런 팀들이 보통 잘하잖아. 근데 헝가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팀들을 여러 엿먹인 사례들이 있죠. 뭐 독일도 한번 엿먹였고, 저번에 잉글랜드 상대로는 원정에서 4대0으로 말도 안 되잖아. 뭐 독일은 2번 엿먹였네 참. 그런 식으로 헝가리가 이런 조직적인 부분에서 강점은 있는데,
냉정하게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일단은 세르비아가 유리해 보여. 세르비아도 뭐 루키치나 뭐 중앙 쪽에서의 부상은 조금 있기는 해요. 뭐 대신 뭐 공격 쪽에서는 어느 정도 멀쩡하긴 합니다만 중원 자원들에 대한 지금 공백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헝가리가 조직적으로 잘 비빌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뭐 확률 자체는 세르비아가 이길 확률이 좀 높다. 다만 이 경기는 정배 찍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무승부 찍기 좋은 경기야. 이거 헝가리는 그러니까 무승부 작전으로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땐 높아요. 그러니까 헝가리도 어쨌든 세르비아도 전체적인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허무하게 막 개인기로 막 하려다가 뺏겨가지고 역습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다해. 세르비아가 막 핸디 부러뜨리고 막 승패 막 뭐 역띄우고 막 역기지다 할 때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야. 다 뺏겨가지고 역습당해가지고 이제 뭐 막 그냥 옆에 주면 되는 걸 개인기 하다가 수비도 막 안일하게 멘탈적으로는 헝가리가 훨씬 좋은 부분에 있어서 헝가리 선수들이나 감독들의 어떤 인터뷰들에 대한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도 약간 무승부를 항상 깔고 가. 우리가 뭐 당연히 이기려고 가는 거고 합니다만 무승부 나쁘지 않은 결과다. 막 이런 식의 인터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대놓고 묵히려고 하는 것 같아. 세르비아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무가 막 엄청 나쁜 결과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둘이 뭐 승점 나눠 먹는 그림에다가 밑에 몬테네그로가 또 있긴 합니다만 뭐 세르비아는 이미 몬테네그로 이겼고 헝가리는 원정에선가 몬테 원정에서 못 뛰었어요. 약간 사이좋게 가는 그림도 조금 있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프렌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무승부 좀뭐 고배당이나 이런 거 던져보는 게 제일 괜찮은 경기가 아닌가. 이게 막말로 세르비아 햄무에 대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렌도 보이지만 햄무가 뜰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좀 리스크도 있고 또 프렌을 볼 수도 있지만 역배까지는 제가 볼 때 조금 빡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아싸리 딱 그 중간선상에 있는 무승부. 근데 생각보다 무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헝가리 애들 인터뷰도 자꾸 자꾸 드로우 거리고 있고 물론 얘네는 참 드로우가 아니지 헝가리 따로 언어가 있으니까 아무튼간에 세리비아도 근본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이기는 데 있어서 헝가리가 좀 조직력 좋고 이제 단합이 잘 된 팀 상대로는 좀 빡빡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 1대1 정도. 그래서 뭐 무승부를 본다고 프렌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약간 무승부 보면서 프렌을 볼 수도 있고 무승부 보면서 뭐 햄무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무만 볼게요. 무만 넘어가고 뭐 전력 분석을 참 그냥 넘어갔는데 헝가리에도 괜찮은 애들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또 이번에 리버풀로 넘어간 소보슬라이라던가 또 수비 쪽에서도 갈아고 있는 올반이나 또 최근에 본머스로 이적한 지난 시즌 알크마르에서 이제 왼쪽에 상당히 좋았던 뭐 케르케즈 뭐 이런 좀 그래도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갈아고 있는 애들은 지금 있긴 합니다. 바르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 공격 쪽에 현 소속팀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름값 자체는 세르비아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배당이 낮은 거야. 다음 경기 덴마크 산마리노 건너뛸게요. 모르겠어. 슬로베니아 대 북아일랜드 H조입니다. H조고 여기가 아까 거기였죠? 그 첫 경기 핀란드 카자흐스탄 했던 조. 이제 슬로베니아가 4위입니다. 2승 1무 1패. 2승 1무 1패인데 4위야. 여기는 왜 그러냐면 산마리노가 있어서 그래. 4패잖아. 덴마크랑 붙는데. 북아일랜드 여기가 5위. 1승 3패. 근데 어쨌든 이게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핀란드랑 카자흐스탄이 아까 1위, 2위를 이제 승점 9점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7점이야 슬로베니아가. 덴마크도 7점이에요, 참. 덴마크도 7점이야. 한 경기 차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어쨌든 순위권인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 자체는 슬로베니아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경기도. 그러니까 일단은 얀 오블락이 또 최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직전 그 유로 예선이나 여러 가지 사이즈에서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오블락이. 그런 측면에서 오블락이 이제 복귀를 했다라는 부분이 슬로베니아가 확실히 뒷문 A팀 아이들이 또 이제 핵심 골키퍼잖아요. 복귀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뭐 팀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도 지금 뭐 오블락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방 쪽에 또 셰슈코가 지금
또 라이프치히로 이적해가지고 이번 시즌부터 이제 가동을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뭐 후방에는 이제 오블락 버티고 있고 전방에는 이제 셰슈코가 원래도 잘하긴 했어요. 국대에서 뭐 종종 우리를 울리는 골들을 많이 넣었어. 그랬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또 최근에 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북아일랜드는 지금 상황이 일단 상황 자체가 안 좋은 게 부상자들이 일단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슬로베니아 상대로 북아일랜드 좀 비비려면은 뭐 수비 쪽에서의 좀 그런 것들로 좀 비벼야 되는데 뭐 자말 루이스나 아니면 리버풀에 있는 뭐 커너 브래들리 같은 애들 아니면은 리즈에서 뭐 또 오래 뛰었던 스튜어트 댈러스 뭐 요런 애들 다 지금 부상 장기 부상 다 나가리 돼 있어. 나가리가 돼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공격 자원들 중에 좀 복귀자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코너 워싱턴 뭐 다 뭐 하브리그 좀 잉글랜드 뭐 하브리그나 이런 데서 뛴 애들이에요. 뭐 북아일랜드 전력 그 정도니까 아니 뭐 마제니스 같은 뭐 주포 기존의 주포 내지 백업 공격을 복귀하긴 했는데 대신 나머지 백업 공격수들이 또 부상당했어 최근에. 얘들도 뭐 이름 말해도 뭐 어차피 저도 잘 경기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하브리그 뛰는 애들 백업 공격수 나머지 나가리 됐고 뭐 그나마 이제 북아일랜드 좀 정신적 지주나 옛날에 뭐 잘했었던 지금 뭐 나이가 많긴 해요. 뭐 스티븐 데이비스도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 또 그나마 수비 쪽에 발라드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대요. 수비 쪽에. 예, 사우스햄튼에 이때 그때 뭐 뛰던 애. 복귀를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경기 출전을 못할 부분이라 이 경기는 저는 지금 정도의 슬로베니아의 어떤 선수들의 소속팀에서의 활약이나 아니면 북아일랜드의 사실 북아일랜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동기부여가 있을라 그래도 일단 뭐 카자흐스탄이랑 핀란드 치고 나간 것도 그런데 뭐 덴마크 슬로베니아까지 있잖아. 거의 뭐 자판기 신세로 지금 뭐 산마리노급으로 좀 전략해 있는 상황 속에서 수비로 버텨야 되는데 그래도 셰슈코가 있는 슬로베니아가 확실히 나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뭐 분명히 이런 경기가 무에대한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해외 배당 흐름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 쪽에서도 엄청 많이 몰리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저는 찍는다면 이건 슬로베니아 쪽 찍는 게 맞다. 슬로베니아 사이드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끝났고 저쪽 어디야 남미 쪽으로 넘어가면은 파라과이 대 페루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런 남미 쪽은 이런 결과가 많이 떠요. 분석이고 자시고 가네. 뭐 1대0 1대1 딱 그런 느낌이 알지 형님들.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해. 그래서 요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찍는다면은 접근하는 게 나아 보이고 뭐 그 밖에 뭐 콜롬비아나 뭐 파나마 이쪽은 다 승 사이드로 보고요. 아르헨티나는 언더 봅니다. 에콰도르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하긴 했어도 형님들 아르헨티나가 이 경기에 있어서 불안한 점은 아르헨티나는 메시 원맨 팀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한 거는 공을 그만큼 잘 차서가 아니라 메시와 보좌관들이 잘 버티고 메시가 한 방을 했기 때문이에요. 메시 말고 물론 엔조 페르난데스 이런 애들 들어가 있긴 한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 그냥 메시가 다 해 공격에서는. 그리고 보좌관들은 그냥 볼 돌리고 수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애초에 그 전술 자체가 감독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 옛날 레전드 지금 있던 애 선수였던 애 걔가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맞나? 레전드 선수가 아무튼간에 그런 전술로 짰어. 전술 자체가 그냥 메시 원툴 전술이야. 나머지들 다 수비하고 다 그 뭐랄까 그 뒤치다거리 하는 애들 다 넣어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쫄깃해. 기본적으로 수비에 있어서의 그런 강점들이나 뭐 미드필더 쪽도 이제 카이세도 첼시로 이번에 이적한 그런 이제 또 피지컬적이나 활동량이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메시가 이거 MLS와의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기를 상당히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LAFC였나요? LAFC 맞았죠. 그 원정 경기도 일정이 그때 MLS가 막 주중 경기도 있고 상당히 빡빡했거든요. 근데도 풀타임 뛰었어. 오늘 경기 이거 메시가 선발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월드컵 예선이긴 한데 메시가 이거 뭐 나이가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쳤는데 지금 뭐 주중 경기도 뛰고 주말 경기도 풀타임에 또 씨발 월드컵 예선 뛰어야 돼 이제.
제가 볼 때 선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선발로 나와도 금방 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감안했을 때 아르헨티나 공격적으로 에콰도르를 쉽게 공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뭐 이길 것 같긴 한데 뭐 햄무 언더 뭐 요런 느낌 1대0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보고 마무리. 어우